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고발장의 당사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모시고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발 사주 의혹. 그 핵심은 직접 당사자로서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왜 그랬을까 싶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저를 이제 3번에 걸쳐서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매번 이렇게 노리는 바가 있었죠. 그것이 일관된 의지 하에서 일관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요새. 예.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시는 거죠? 최 의원님은? 드러난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은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손준성 검사, 예. 그다음에 조금 넓혀보자면 뭐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검사, 그다음에 그걸 전달했다는 김웅 당시 후보, 정점식 의원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무슨 앙심을 품거나 감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예. 김웅, 정점식 두 분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손준성, 권순정 둘이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아끼는 후배들이었습니다. 예. 그 친구들이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누군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윤석열 지금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특히 손준성 검사가 지금 뭐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일이 될 수는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인정되는 게 재판의 실무기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같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홍준표 후보께서 지적한 게 있죠. 본인이 결재권자고 예. 본인의 지시를 받아서 직접 움직이는 수사가 지금 관련돼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스스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피해자가 돼 있고 자기 배우자, 자기 장모, 자기 측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고발장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게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싶습니다. 예. 아직은 근데 수사 단계이고 아직은 그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도 결론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결론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난항이라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예, 뭐 어제 공수처 국정감사가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물으시던데, 예. 공수처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죠. 최 의원님 생각은 공수처가 어떠세요? 인원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 없어질 수 없는 증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검사들 또 검찰 직원들 특유의 그 발뺌 많은 진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물증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물적 증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내부에서 오간 여러 가지 메신저나 뭐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나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뭐 끝까지 그냥 막무가내로 발뺌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 쪽에서 어떤 의혹을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손준성 보냄이란 것도 중간에 몇 단계를 거쳤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도 있고요.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간 거는 확인이 된 것이고, 손준성 보냄 이전에 뭐가 있을까? 야당에서 그 반박하는 분들은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고 몇 단계를 거쳤는지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손준성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 전형적인 물타기 같은데요. 그런 거라면 김웅 의원이 그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죠. 김웅 의원은 역시 그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도 이게 무슨 문제가 됐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쓰는 수법인데요. 예. 절대 안 했다고는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단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분명히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증거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또 맨 처음에 어찌 보면은 이제 김웅 의원이 이 사건이
제대로 진행돼 있는데 공신 중에 한 사람이죠. 본인이 이거를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발표를 못했으니까.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쓴 거하고 다르다. 뭐 메모를 한 정도뿐이었다. 계속 말이 바뀌는 과정들이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곤혹스러워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은 수사를 직접 해본 경험자로서 네.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부분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물증들은 나와 있는데 이 물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발장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언제 누가 작성했고 고발장에 첨부된 서류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첨부하게 되었는지 뭐 그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그 대검찰청 내부의 업무 체계라는 게 있고 업무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 정도가 확인이 되면 그런 공백들이 좀 메꿔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그 수사 역량에 대한 다들 우려 염려하시는 때문에. 것처럼 공수처의 역량이 과연 그것을 모든 것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긴 하는데 공수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찰, 검찰도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수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종합이 되면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다른 사건이나 뭐 다른 프레임으로 자꾸 물타기를 해서 그렇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전 현직 검사 사이에 고발장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그게 고발로 이어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니 실제로 고발도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고발 사줍니까? 라고 본인이 한 1000마디였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작성자나 뭐 출처 같은 게 확인되지 않은 괴문서라고 주장했었는데 그게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증거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인의 요소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걸로 물타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얼개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어떤 지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이럴 경우에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제대로 된 공직자로서 또 제대로 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하는 공인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뭐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군 검찰에 있을 때 진급비리 수사라는 걸 해봤단 말입니다. 20년 전입니다, 벌써. 근데 그때도 참모총장이 수하들한테 다 시켜놓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똑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죠? 보통 저 위에서 주장하기는. 그렇죠. 뭐 깡패 두목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어이없는 거짓말일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대선에 나가신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정치적 그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에 따르는 어떤 대가는 감수하셔야 되겠죠. 그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실 어떤 의지도 있습니까? 혹시 이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후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직 중에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돼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죄명들이 기본적으로 하나같이 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다음에 가족과 배우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는 결코 국민들에게 그 거짓으로 내지는 대충 얘기하면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들 앞에서 대단히 민망한 자세로 겁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외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항상 뒤로 숨고 캠프의 누구, 익명의 관계자, 뭐 대변인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변명을 하다가 다른 문제가 더 생기고 하는데 이제는 좀 진실된 태도를 보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인터넷에서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그 전에 다른 부분 하나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보시는 대장동 의혹의 전체 얼개는 뭔가요? 규정을 한번 좀 해주시죠. 근본적으로야 그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 구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토지공개념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일종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입니다.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수익을 얻었고 이걸 통해서 정말 불로소득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떤 힘과 어떤 돈이 오가면서 이루어졌는가가 밝혀지게 되면 예. 진상은 규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도적 설계였다. 민간의 예. 그 설계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둔 어떤 규모의 설계였냐를 지금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정치적인 공격만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으로서 그 사업을 최초에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할 것인지를 생각했다는 설계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개발 이익을 노리고 참여했던 일종의 업자들 그분들 사이에 어떤 설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설계. 예. 이거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 합쳐가지고 시청에서 이루어진 설계나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이룬 설계나 다 같은 거다.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뭐 시간은 다 됐는데요. 돈의 흐름의 추적이 지금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뭐 왜 그런지 뭐 늦다 이렇게 뭐 당사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가 결국 돈 배분 때문에 예.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50억 클럽이 몇 명이네 누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